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려는 날이면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내 무릎이 먼저 날씨를 알아맞힌다는 이야기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개운하게 잘 잤다 하며 벌떡 일어나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죠? 밤새 굳어버린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주무르고 아이고 소리를 몇 번이나 뱉어내야 겨우 첫 발을 뗄 수 있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갈 때도, 밥상을 차리려 부엌에 설 때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무릎이 얼마나 야속한지요. 특히 계단 앞에만 서면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두 칸씩 공중공중 잘도 올라가는데 나는 난간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한 칸 또 한 칸 힘겹게 발을 뗍니다. 뒤에서 누가 기다리기라도 하면 눈치가 보여서 식은땀이 흐르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병원에 가보셨을 겁니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 한 장 딱 띄워놓고 무심하게 말하죠. 연골이 다 닳았네요.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 수술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수술하다 잘못돼서 아예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수천만 원 든다는데 그 돈은 어떡하고? 재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던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오만 가지 걱정으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우셨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는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절대 하지 말고 운동으로 버티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죠? 오늘 저와 함께 딱 30분만 이야기 나눠보시죠.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미처 다 설명해주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수술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스스로 꼭 체크해봐야 할 7가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치열한 삶을 위해 묵묵히 버텨준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마운 무릎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엑스레이 사진에 너무 겁먹지 마라.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사진에 속지 마라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에 커다랗게 내 무릎 사진을 띄워놓습니다. 까만 배경에 하얀 뼈가 보이는데 뼈와 뼈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이 딱 붙어 있는 걸 보여주며 말기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진이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형외과에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의 심각성과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맞닿다 못해 우둘투둘하게 변형까지 온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보면 아이고 어떻게 걸어 다니십니까?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정작 그 어르신은 나는 농사일 할 때 좀 뻐근하긴 한데 걸어 다니는 건 멀쩡해요. 지난주에도 뒷산에 다녀왔는걸요? 하십니다. 반대로 사진은 제법 괜찮은데 아파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의사 모니터 속에 있는 하얀 뼈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술의 진짜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과 삶의 질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평지를 500m 정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한두 코스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그렇다, 너무 힘들다라고 대답하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수술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진만 보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에 충분히 시간을 쏟았는가?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은 독하다, 자주 먹으면 쏙 버린다며 무작정 참으십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 약은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무릎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방치하면 무릎은 점점 더 빨리 망가집니다. 속이 불편하시면 위장보호제를 같이 드시더라도 염증 조절을 위해 약을 드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지만 1년에 한두 번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명약입니다.
또 연골 주사는 무릎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아서 꾸준히 맞으시면 뻑뻑함을 많이 줄여줍니다.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이 보존적 치료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법, 바로 체중이라는 무거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은 내 체중의 3배를 견뎌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5배가 넘는 하중이 실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5kg의 살이 찌셨다면 무릎은 15kg에서 25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딱 3kg만 감량해도 무릎은 약 10kg의 하중을 덜어내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서 먹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까지 줄여야 하냐고 하시지만 체중 감량은 선택이 아니라 무릎 건강을 위한 의무입니다. 밥을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밥 2숟가락만 덜어내시고 특히 달달한 믹스커피나 떡, 과자 같은 간식만 끊으셔도 한 달 안에 12kg는 충분히 빠집니다. 수술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하죠. 체중 5kg를 감량하는 것은 이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 날짜 잡기 전에 정말 내가 살을 빼기 위해 독하게 노력해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수술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입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빨라도 손해고 너무 늦어도 손해인 게 바로 이 수술입니다. 옛날에는 하루라도 젊을 때 해서 빨리 편해지자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인공관절은 결국 기계 부품입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쓰면 닳습니다. 만약 60세에 수술을 하시면 75세나 80세쯤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60대 후반, 70세 넘어서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을 아껴 쓰고 고쳐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다리가 오자로 너무 심하게 휘어져서 걷는 차세가 무너지고 그 때문에 허리나 발목까지 망가지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수술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구조적 붕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재활의 고통을 견딜 각오가 되었는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만 하면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을 거라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해주지만 그 무릎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오로지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수술 직후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걷기 연습과 무릎 꺾기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굽혀야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쏙 빠지고 비명이 절로 나온다고들 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했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 후 3개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평생의 무릎 각도를 결정합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관절이 굳어버려서 수술은 잘 됐는데 다리가 안 굽혀지는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뎌낼 독한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옆에서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준비되셨나요? 단순히 비용만 준비되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이라는 큰 산을 넘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진짜 수술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누구에게 내 무릎을 맡길 것인가? 입니다. 무조건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 최고일까요? 물론 시설은 좋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교수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눈치 보일 때가 많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아주 보편화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무릎만 전문으로 보는 전문병원, 그리고 수술 경험이 수천 건 이상 되는 숙련된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수술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귀담아 들어주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최소한 병원 3군데는 가보세요. 엑스레이만 쓱 보고 수술합시다. 날짜 잡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걷는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 그리고 수술의 장점뿐만 아니라 재활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해주는 의사를 선택하세요. 의사와의 신뢰가 쌓여야 그 힘든 재활 과정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체크리스트는 수술 후 인생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의외로 수술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대체품이지 내가 2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생생한 무릎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도 날씨가 흐리면 약간 시리거나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왜 완벽하지 않지? 라는 실망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술 후 3개월은 혼자서 씻거나 옷 입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남에게 도움받는 게 어색한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짐이 되었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엄마가 수술하고 딱 3개월만 도움이 필요해. 그때만 도와주면 그 뒤로는 엄마 혼자 씩씩하게 다니게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수술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진보다 내 통증을 믿어라. 둘째,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봐라. 셋째, 체중 감량은 돈 버는 것이다. 넷째,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타이밍을 잡아라. 다섯째, 재활의 고통을 각오해라. 여섯째, 소통이 잘 되는 명의를 찾아라. 일곱째, 완벽한 무릎이 아닌 더 나은 삶을 기대해라.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셨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수술을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내 몸과 마음이 이제 됐다 할 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평생 나를 지탱하고 무거운 짐 나르고 자식들 업어 키우느라 고생한 내 무릎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으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우리 몸은 주인의 따뜻한 관심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현명하게 내린 결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히 다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다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거니는 자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통증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봄꽃 구경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릎 때문에 밤잠 설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알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주변에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친구분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튼튼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릎 아프지 마시고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